저는 제 인생 질문이 재밌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 반짝하는 게 아니니까 제 모든 체력이나 뭐 그런 거를 소진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고 싶은 일이나 모든 것들을 좀 잘 지속하려면 어떤 템포와 호흡으로 가야 될지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질문을 안 하면 아무것도 제가 바뀌지 않으니까 질문을 해서 나아갔던 것 같아요. 자, 놓쳐서는 안 될 좋은 책을 함께 읽어보는 하루 20분 독서 습관, 20분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제가 옛날에 벌써 한 몇 년 됐네요. 북드라마에서 기록의 쓸모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책 소개하면서 책 내용 너무 좋아서 저자분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도 우리가 몇 번 만났었지만 이번에 이 책을 또 보면서 와, 그동안 무섭게 성장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또 제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이건 이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나온 답들을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쓰신 것 같은데 오늘 이승희 저자님과 함께 내 인생의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승이라고 하고요. 지금 14년 차 마케터로 일하고 있고 이제 네. 5권의 책을 낸 작가입니다. 5권의 책을 냈어요. 그동안 벌써? 네. 되게 많이 냈구나. 그 이승희 작가님의 스토리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NKTV에 직접 나온 게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인생 스토리를 좀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전에서 치과에서 근무하시다가 배달의 민족의 마케터가 되셨단 말이에요. 네네. 참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냥 수능을 망쳐가지고 그냥 대학을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대학을 안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빠가 기공과가 요즘 뜬다더라.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삼촌이 치기공사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학교 다녀서 그 미국 가서 취업을 하는 게 어때 해가지고 치기공과를 갔는데 그게 이제 치아 보철물을 만드는 과다 보니까 손재주가 제가 없어서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 진로에서 확 바꿀 수는 없으니 약간 이 치기공일 말고 다른 거 없을까 찾던 와중에 이제 치과 코디네이터로 처음에 취업을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아, 그땐 대학을 가지 않고? 대학을 갔어요. 치기공과로. 아, 치기공과로 가서. 갔는데 그 학교에서 제가 이제 손재주가 없어서 안 맞는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제 치과 코디네이터로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하고. 원장님이 너무 일을 센스 없다고 못한다고 너무 뭐라고 하셔서 제가 맨날 울었어요. 신입이고 이제 비전공자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서점에 갔는데 센스가 없다면 벤츠를 꿈꾸지 말아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바로 읽었어요. 왜냐면 센스가 없다고 맨날 혼이 나서. 그래가지고 읽었는데 그 저자분이 자기의 센스 있었던 에피소드만 모은 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센스가 어떤 방법을 막 이론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걸 좀 기대했었으니까 이제 메일을 써서 약간 센스에 대한 방법을 안 알려주냐라고 제가 뭐라고 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약간 당황해하면서 메일로 기분이 좀 좋진 않지만 그래도 내 책값에 대한 책임을 질 테니 만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그냥 강연을 하니까 해주겠다 해서 토지 같은 데서 1시간 정도 강연을 해주셨어요. 어머나 어머나 웬일이야. 저의 사회초년생인 저를 위해서. 근데 그분이 마케터셨고 그분 대단하네. 그분의 마케팅 얘기를 들으면서 뭐 센스고 뭐고 저는 그냥 그분 뒤에서 후광이 강연을 너무 멋있게 해주셔서 그때 약간 마케터에 대한 판타지를 이제 저한테 이제 좀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 공부를 막 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 이제 제가 자취생이니까 막 나왔던 스타트업이었고 네. 맨날 이제 제가 자주 즐겼어요. 얼마나 시켜 먹었겠어. 네, 앱 서비스였는데 좋아해서 좋다고 맨날 블로그에 썼어요. 오.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블로그를 하는 사람 뽑을 때 저한테 연락을 주셨죠. 그렇게 기회를 갖게 됐구나. 네, 검색만 하면 제게 나오니까. 오케이. 그리고 제가 조금 어떤 약간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너무 좋아하니까 배달의 민족 그때 한참 페이스북 사람들이 많이 할 때니까 페이스북에 배달의 민족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친구 신청을 걸었었어요. 다 걸어서 그들의 그냥 일상이 궁금했어요. 사실 입사하려고가 아니라 저는 병원에서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친구 신청을 걸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미 저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왜냐면 제가 다 친구 신청 걸어서 거의 제가 직원처럼 거기서 맨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그분들의 피드에도 제 일상이 맨날 뜨고 그렇지. 제가 배민을 맨날 좋아하는 병원 마케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열렸을 때 딱 사람인이나 이런 채용 공고에 안 내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셔서 이제 배민에 입사를 하게 됐고 제가 들어갔던 시기가 막 이제 광고를 시작하려고 마케팅 팀을 꾸릴 때였어요. 그 전에는 이제 서비스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 시기였고 제가 4년 차 때 들어갔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류승룡 배우님 광고도 하고 막 이제 앱 다운로드 수 올리는 광고들을 하면서 6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조금 쉬고 싶어서 백수 생활을 조금 있다가 최근에는 네이버에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네. 네,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아, 그랬군요. 와, 진짜 아니 그 대전에서 조그만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센스 없다고 야단 맞은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네요. 네. 참 그 모든 여정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한 모든 것들이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계속 내가 왜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사람들에게 DM을 보내야 되는지, 왜 팔로우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매번 모든 사건이 다 새 거였었고, 그때마다 힘을 갖게 된 게 이 질문의 힘 맞습니까? 질문하는 네.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집에 거의 안 계시고 맞벌이를 하셔서 너무 바빴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약간 부모님이 야속한 거는 진짜 저희한테 좀 관심이 없을 정도로 바쁘셔서 제가 조금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상황? 학원을 가는 것조차도 소풍을 갈 때도 김밥을 싸야 되는지도 물어봐야 됐고 교복을 맞추는 것도 막 진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자기 사업하시느냐고 바쁘시니까 네. 제가 물어보면서 결정을 하는 힘이 조금 길러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처음으로 아빠가 가이드를 줬던 게 나름 기공과였는데 네, 그게 이제 좀 잘 안 안 되니까 됐지. 제가 내가 그냥 결정해야겠다라고 좀 이렇게 후회를 했고 아빠는 아니구나. 아빠 말 한 번 들었다가 좀 이상한 길로 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계속 뭔가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자기 뭔가 자신에게. 네, 배민에 갈 때는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는 뽀록 날 수도 있겠다. 내가 블로그에 막 쓰는 이런 말들이 나는 좋다고는 썼지만 얘 되게 블로그 잘하는 애라고 저를 보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막 블로그 포스팅을 맨날 했거든요. 근데 상위의 노출도 많이 됐다며. 네, 많이 됐는데 잘하는 사람 맞잖아. 많이 됐는데 그냥 그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환상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전에서 나는 되게 작은 치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배달의 민족은 되게 크게 느껴졌는데 그럼요, 그랬겠지. 그때 당시에 배민은 되게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첫 번째 두려움이 제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긴 너무 큰 회사인데라고 질문을 오히려 딱 그 저를 불러줬던 리더분한테 던졌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을 때였죠, 배민이. 그때 직원이 제가 80번째로 들어갔을 때였으니까. 근데 그 리더분이 갈비를 사주셨거든요, 그날. 근데 갈비를 굽다가 승희님 혹시 주변 저 옆 테이블 사람들한테 배달의 민족 아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요 갈비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 할 게 너무 많다라고 했던 그 답변이 저를 되게 설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안 하면 아무것도 제가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 질문을 해서 나아갔던 것 같아요. 자,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게 5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의 쓸모 그때 북드라마 때 네. 나왔던 기록의 쓸모가 20년도에 썼던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마케터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기록 때문이었다라는 이제 저의 쓸모를 이야기했던 네. 책인데 그때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의 공통점이 꾸준히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사람들이 저는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대표님도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어떤 인터뷰집을 봤는데 본인의 책을 쫙 이렇게 연대기로 봤는데 1년마다 한 권씩 안 쉰 거예요. 저는 그 꾸준함이 너무 멋있어서 20년부터 그럼 나도 1년에 한 권씩 내 생각을 담아봐야겠다 해서 이게 5번째 책까지 됐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번 책은 제가 이제 기록을 하다가
그 영감을 받아야지 또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영감을 받았고 결국 영감을 이제 그물로 건져 올리기 위해선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돼서 예전에는 일을 잘하고 싶어서 계속 타인한테 좀 질문을 많이 던졌다가 결국 나 자신한테 계속 질문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스스로 한 셀프 인터뷰 책입니다. 아, 셀프 인터뷰 책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책을 목차를 보니까 남이 아닌 나에게 질문하는 이유에 대해서 프롤로그를 쓰신 후 지금의 나를 들여다보는 질문,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질문들, 앞으로 자주 해야 될 질문들, 언제나 나를 이끌어줄 질문들, 이렇게 질문을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나에게 셀프로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나 자신한테 하게 된 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번 책을 쓸 때가 진짜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원래 저는 너 진짜 질문 잘한다라는 말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잘 들으면서 자라왔거든요. 왜냐면 궁금한 게 일단 너무 많고 제가 무언가를 행동하려면 질문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저는 가십도 엄청 좋아해요. 연예인 이야기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한테 진짜 맨날 질문을 하다가 그 질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되게 쉽게 좀 멘탈도 약하고 우울증도 사실 쉽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심리상담 치료를 하면 결국 다 질문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던져주셔서 선생님이 제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질문을 던지시는 걸 보고 제가 그럴 때 나한테 좀 질문을 많이 던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스스로 좀 단단해지려고 저 자신한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할 땐 그럼 어떤 스타일로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입으로 질문하세요? 버블로? 이렇게 말로 질문하세요? 아니면 글로 쓰면서 질문하고 답을 하세요? 저는 글로 쓰면서 그러면 이제 승희야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뭔가 이렇게? 네 아이폰 메모장에 막 이렇게 이제 적는다. 네 적거나 내 이제 다이어리에도 막 노트로 쓰거나 네 그러면 이게 지난 1년 동안 그 굵직한 질문 얼마나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퇴사를 최근에 또 결정을 그 질문 했잖아요. 크지. 그런 질문 꽤 큰 질문이야. 저는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한 곳에 가서 적응하고 변화를 하기 전까지 되게 몸을 사린다는 거를 14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되게 쉽게 턴하진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그만둘 때도 오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저는 늘 고민을 하는데 그 1년 정도 동안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같은 질문을. 같은 질문도 있고 다른 질문도 있는데 실제로는 뭐 생계형 질문도 있고 어떻게 먹고 살 거야? 그러면은 그만뒀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질문들. 네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답은 어땠어요? 그런 거 이제 퇴사에 이르기까지 답은. 결국 이제 미래랑 현재랑 싸우면 미래가 질 수밖에 없대요. 미래 값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그냥 베팅을 좀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런 생계형 질문 말고 또 다른 질문들은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재밌어? 저는 제 인생 질문이 재밌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할 수 있어? 약간 이 질문을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반짝 일하고 말 게 아니라 진짜 오래오래 이 마케팅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재밌게 하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그 회사에서 있는 것보다 나답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 네네.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떤 사업체를 꾸려 가시겠네요. 그죠? 근데 오히려 저는 사업이라는 것도 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일하는 방식을 조금 새로 좀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이러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비즈니스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죠? 네, 네. 자, 좋아요. 그러면 오늘의 그 이제 독특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거는 그거예요. 대답하는 사람보다 질문하는 사람,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덕목이 되거든요. 좋은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올바른 질문이 없어서
묻지 않아서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이 셀프 인터뷰 집인 만큼 오늘은 제가 김미경이 이승희에게, 이승희가 김미경에게 서로 질문, 인터뷰하는 걸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희 작가님이 저한테 질문을 막 던져주시면 제가 빠르게 대답하는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시작! 짝! 제가 이번에 책 목차들이 다 질문이거든요. 네, 제가 네, 네. 꼭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을 질문을 해볼게요. 네. 좀 더 어렸을 때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들. 좋은 습관 같은 거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은 운동을 좀 더 규칙적으로 하는 거를 이게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한 20, 30대, 30, 40대라고 지금은 내가 이제 60이니까 친다면은 이제 운동을 좀 더 어렸을 때부터 30, 40대부터 했으면 되게 좋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운동을 꽤 운동- 늦게 시작했거든요. 저도 그 부분 썼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딱 이상하게 30, 40대가 젊은데 젊음을 믿고 운동을 안 해요. 사회 초년생인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다시 돌아가신다면 사회 초년생으로 5글자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하고 있어? 그때 당시에 김미경 네, 대표님께 잘하고 있어. 그만하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저 20살 때부터 돈 벌었거든요. 네. 한 번도 멈춘 적 없어요. 대학 다니면서도. 꽤 잘한 거예요. 그 정도면 보니까. 우리 집 애들이 돈을 안 벌더라고. 이거 진짜 최선을 다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그럼 다음 질문 해볼게요. 네.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중에 무엇이 먼저일까요? 저는 좋아하는 일이요. 왜요? 잘하는 일보다. 그러니까 잘하는 일은 지금 돈 벌 수 있고요. 오늘. 좋아하는 일은 한 6개월 후부터 벌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내 좋아하는 일에다 기회를 주고 싶어요. 어차피 좋아하는 일은 곧 잘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잘하는 일은 반드시 좋아하게 되진 않아요. 좋아하는 일은 반드시 잘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다른데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 이 질문은 커뮤니티에서도 엄청 많이 돌았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요? 네,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기 대 지금 10억 받기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시간이냐 돈이냐의 질문이에요. 그 얘기예요? 네. 시간이냐 돈이냐? 당연히 시간이지. 이거 무슨 겨우 10억을 주려면은 뭐 그 액수가 너무 아니 뭐 적나요? 조 단위를 주거나 뭐 1000억 이렇게 주면은 뭐 생각해 보겠지만 10년 전이면은 그 가능성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숫자로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백지수표 주면 모르겠다. 저는 질문 끝났어요? 다 했습니다. 네. 오케이. 자, 저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에 핸드폰이 없다면 어떡할래요? 마케터 핸드폰 너무 필요하잖아. 너무 필요하죠. 어떻게? 오늘 하루 핸드폰이 없으면 네. 저는 공원에 가서 돗자리 피고 책을 볼 것 같아요. 오케이. 좋다. 지금까지의 인생, 지금 몇 살이세요? 지금 36입니다. 36. 돌이켜봤을 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후회되는 건 뭐가 있어요?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브런치에 첫 글을 쓴 거. 오케이. 제 이야기를 쓴 거고요. 후회되는 것은 저도 운동을 더 빨리 시작하지 않은 거. 지금이라도 하자고. 네. 오케이. 자,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있다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가치가 뭐냐? 네. 이렇게 가치를 물어봤을 때 중요하죠. 자, 이승희 작가가 생각하면 이거 재밌다. 꼰대와 어른의 차이는 뭘까? 저는 수용성인데요. 어른의 말들은 다 경험에서 비롯된 거라서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떠한 대화를 했을 때 그걸 같이 수용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내 생각이 맞아라고 되게 완고해서 그러니까 대화할 틈이 없으면 조금 꼰대라고 꼰대다. 느껴져요. 저한테 주입하려고 할 때. 맞아. 딱 맞는 것 같아.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하나만 선택한다면? 저는 블로그. 그래요? 왜요? 네, 저는 블로그가 저의 코어예요. SNS. 글이니까. 네, 글의 글이니까. 사람이니까. 네. 사진보다는, 그죠? 저한테 그리고 기회를 많이 준 채널이기도 하고. 블로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승희 작가님과 서로에게 질문 하나씩 던져봤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빠르게 답을 한번 해보는 거 되게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죠?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의 나를 들여다보는 질문, 우리 몇 가지 질문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지금의 나를 들여다보는 질문들 중에서 한두 가지 질문, 어떤 걸 꼭 특히 요즘 이렇게 젊은 세대에게 얘기해 주고 싶다면 이제 그러니까 승희 씨와 같은 또래거나 조금 후배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들여다보는 제가 첫 번째 목차로 넣었던 들여다보는 질문들은 현재 제가 자주 하는 질문들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나? 그게 이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네, 네. 자기 확신이 되기도 해서 저는 그 질문을 많이 아까 제가 던져봤어요. 저한테 물어본 거네. 지금 잘하고 있어 네. 같은 거. 잘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질문책을 제가 쓰면서 느끼게 된 건데 음. 사실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질문은 나다운 게 뭔가, 진짜 뭐 매력적인 사람 뭔가 이런 것들인데 네. 그런 질문들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큰 질문보단 작은 질문을, 사소한 질문을 많이 던져야 네. 결국 큰 질문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 되게 마중물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뭐 나를 영화 속 캐릭터에 비유한다면 나의 아침의 일상 루틴은 어떤지, 아니면 내가 맨날 듣는 플레이리스트는, 이런 질문들로 네. 나를 먼저 들여다보면 갑자기 자기다움이 뭔가요?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지. 근데 뭔가 그렇게 나를 좀 들여다볼 만한 일상의 질문들을 던지면 결국 나를 좀 찾아가기 쉬운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요즘에는 진짜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뭘 지속하려면? 제 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러니까 한 번 반짝하는 게 아니니까 제 모든 그런 체력이나 의미에서. 뭐 그런 걸 소진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욕심을 불러서 맞아. 멈추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래오래 하고 싶은 일이나 뭐 정말 가족들 간의 관계도, 그리고 그냥 결혼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좀 잘 지속하려면 어떤 템포와 호흡으로 가야 될지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자, 셀프 인터뷰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번 책은 진짜 같이 좀 셀프 인터뷰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위로도 주고 위안도 주고 방향도 잡아주고 어떤 영감을 끌어올린 그물도 되고 하는데 네. 결국 나라는 사람이 진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서려면 자기 확신이 필요하려면 이제 이런 질문을 나한테 계속 던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이잖아요. 또 같이 이제 제 책을 통해서 질문을 같이 하시면서 제 글을 진짜 참고 삼아 네.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이 질문 있는 사람 이승희 작가님이 이 책을 써주셨는데 36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제가 보기엔 무지 어리거든요. 이 어린 나이에 자기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성장을 한 건 대전에서 작은 치과에서 근무해서 배달의 민족 네이버까지 온 힘이 저는 이 스스로의 질문의 힘에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고 싶다면 이 책 읽으시고 작은 질문으로부터 여러분을 찾아나가는 것을, 성장시키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으면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감상은 반드시 질문입니다. 반드시 질문으로 책 제목 바꾸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지? 후회가. 어떻게 찌릿하지 않았어? 반드시 질문. 뭐 좀 다음 느껴지지? 편부터 바꿔야 돼. 커버를. 그 후배지만 진짜 너무 통통 튀는 멋진 후배 이승희님과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지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총 3분을 추첨해서 이승희 작가님의 신작 질문 있는 사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승희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